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종래 교육관과 통일교육론 비교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흥미로운 자료죠. 그렇죠.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와, 정말 다양한 시대의 교육관이 담겨 있더라고요. 교육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상, 이게 시대마다 어떻게 달랐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특히 그 통일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교육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아, 통일 사상이요? 그게 핵심 키워드군요. 네, 인간의 어떤 깊은 마음,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창조 목적 같은 걸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과거 교육 이상들을 쭉 훑어보면 어떤 공통된 문제의식이나 아쉬움 같은 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점들이 보일지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 자료가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중세, 루소, 듀이,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교육까지 쭉 다루고 있거든요. 정말 방대하네요. 네, 각 시대가 어떤 이상적인 인간을 그렸는지, 교육 목적은 뭐였는지, 이걸 통일사상의 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인간 본성, 특히 심정이나 절대적 가치 기준, 이런 걸로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좀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뭘 놓쳤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플라톤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유명한 철학자왕, 국가를 이끌 리더를 키우는 게 목표였잖아요. 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덕을 갖춘 조화로운 인간, 그리고 선의 이데아 실현, 이게 궁극적인 목표였죠. 듣기만 해도 정말 이상적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통일사상 관점에서 이 자료는 그 선의 이데아라는 목표 자체가 좀 모호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모호하다고요? 네. 더 근본적으로는 우주나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선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아, 목적이 불분명하면 기준도 애매해진다. 그렇죠. 결국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실현되지 못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이게 뭐냐 하는 질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목적의 명확성 문제. 그럼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루소는 어떨까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 루소. 네. 인간 본성은 선하니까 그걸 그대로 잘 개발해야 한다. 자연인을 키우자, 이거였죠. 네,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영향력도 컸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통일사상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자연이 대체 뭐냐는 거죠. 좀 모호하다는 거예요. 자연의 정의가 애매하다. 네. 그리고 인간 본성이 정말 무조건 선하기만 할까? 이것도 의문이고요. 결정적으로는 인간 본래의 깊은 정서,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닮으려는 마음을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심정 교육이나 또 올바른 삶의 기준, 규범 교육이 없이는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비판하는 거죠. 아, 여기서 심정 그리고 규범 교육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세기 실용주의, 존 듀이는 어땠을까요?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다. 경험을 중시했고요. 아, 현대 교육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통일사상적 평가는 여기서도 비슷해요. 목적이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목적이 아니고요. 성장이 중요하긴 한데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이 질문이 빠지면 자칫 그냥 기술 만능주의나 뭐랄까 인간성 소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특히 이타적인 사랑에 기반한 도덕 기준, 즉 아까 말씀드린 규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듀이는 어떻게 배울지에 집중했다면 이 자료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플라톤부터 뒤까지 쭉 보니까 교육 목표의 명확성,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어떤 절대적 가치 기준의 필요성,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의 대표적인 이념들, 공산주의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 이 둘은 어떻게 비교될까요? 이건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죠. 자료에 따르면 공산주의 교육은 아시다시피 유물론에 기반해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앞세우고요. 교육을 계급투쟁의 도구로 봐서 개성을 좀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받습니다. 네, 그쵸.
반면에 민주주의 교육은 개인의 가치, 자유 이런 걸 존중하죠. 근데 이게 또 자칫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가치 상대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 통일사상에서 생각하는 대안은 뭘까요? 통일사상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가치 실현, 이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관계,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교육의 뿌리를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 즉 심정과 변하지 않는 규범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성장과 사회 전체의 발전이 같이 가는 교육, 이걸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짧은 시간에 다양한 교육관들을 숨가쁘게 살펴봤네요. 각 시대의 고민이 느껴지면서도 통일사상이라는 렌즈로 보니까 궁극적인 목적, 절대적인 가치 기준, 그리고 인간의 심정,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배우고 가르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다들 노력했지만 통일사상 관점에서는 그 답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가치나 인간 본성, 특히 심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기술이나 지식 전달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과 삶의 목적에 대한 교육,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 다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많은 과거의 교육 이상들을 돌아볼 때 당신이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인간상을 갖고 나가야 할까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